안녕하세요. 공기업 면접 전문학원 A+ 스피치 이은수 원장입니다. 요즘 공기업 면접 채용 인원이 점차 줄고 있는 중에 서울교통공사 채용 인원이 늘면서 지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지원자들에게 인성면접과 PT면접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A+ 스피치의 면접 전문가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쪽은 원지일 부원장님이시고요. 이쪽은 박현진 강사님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스피치 부원장 원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A+ 스피치 면접 스피치 전문 강사 박현진 강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면접 전형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네, 우선 이제 서울교통공사 면접하면 PT 면접하고 이제 인성 면접으로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PT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T 면접 같은 경우는 다대 1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접관분들 5분에 이제 지원자가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 있고요.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직렬에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보통 한 장에서 한 4장 정도 직렬에 따라서 이제 많거나 적을 수 있고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아마 그쪽에서 이제 A4 용지를 주실 텐데 A4 용지에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좀 작성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발표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분 정도 로 알고 있고 발표가 끝나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한 개인당 한 5분 정도의 면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다대 다의 면접으로 좀 진행이 되는 형태고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5분에 지원자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 면접 이제 후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게 이제 방마다 질문의 스타일이 좀 달랐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 같은 경우는 지원자 3명에게 모두 다 공통 질문을 주었다고 말하는 방도 있었고, 어떤 방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소서 질문이라든지 개별적인 질문을 따로 줬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력사항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적어서 낸 친구들에게는 경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묻는 방도 있었다고 해요. 서울교통공사 코칭 하시면서 지원자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강사님? 우리가 일명 BA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면접 질문제 같은 경우에 많은 지원자들이 적재적소 에피소드를 어떻게 질문의 의도에 맞게 골라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경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접관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고 또 설득력이 있는 질문을 어떻게 추려내느냐 를 많이 좀 고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 면접을 받고 지원자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보면 질문의 핵심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좀 대답부터 하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상반기 때 받았던 그 기출 질문 중에 조직에서 도움이 된 경험과 지원자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기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지원자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움이 됐던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겠죠? 이유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조직에서 도움이 됐던 경험을 먼저 이제 좀 장황하게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뭘 했는데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장황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제 면접관들을 좀 피곤하게 한다거나 사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면접관이 안 듣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님도 있으세요? 네, 저는 한마디로 가장 큰 실수는 동문서답이다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의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면접관들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요소들 혹은 진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원장님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최종 해보면 원장님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경험 얘기하죠? 네, 맞아요.
면접님께서 피드백을 하시는데 왜 미래를 묻는 질문에 과거를 대답을 하느냐라고 많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신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동문서답은 면접관에게 아무래도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좀 뽑아서 얘기해 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실제 지원자의 답변 중에서 의도에 맞는 듯하지만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질문의 유형, 답변의 유형을 한번 추려봤거든요. 질문은요, 조직 생활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중재했나?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보자면 중재라는 부분이 가장 그러네요.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학생의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대학교 팀 프로젝트 때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원 한 명의 실적이 저조해서 해당 조원을 교수님께 보고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해당 조원과 함께 같은 일을 맡아서 해당 팀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이 지원자가 어떻게 의도를 갖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원자는 실제 그냥 갈등 상황을 본인이 뭐 해결한 거 혹은 팀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재. 맞아요. 중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의도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 충돌을 조율했는지 혹은 어떻게 관계를 개선시켰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어떻게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는지를 말을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크게 의도를 벗어나는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같이 모의 면접을 들어가 보면 왜 복합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또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죠. 복합적인 질문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 요령이라면 요령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대답부터 하고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좀 강조가 필요하다거나 질문의 이제 핵심을 내가 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론하면서 이제 답변을 마무리해주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래도 크게 이제 질문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내 생각을 좀 답변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부원장님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선 질문을 잘 경청하고 질문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간에 지원자들이 면접 질문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어떤 의도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잘 기억해뒀다가 본인의 경험 사례를 빨리 떠올리면서 추후에 이제 오는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도 구성을 잘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미리 경험 사례를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그쵸.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성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의 PT 면접의 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출 몇 개를 조금 소개시켜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강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올해 상반기에 기출된 승무직 PT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효과적인 민원 대응 방법 및 기관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료는 크게 상황과 참고 자료 한 4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었어요. 상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날씨에 따른 기온이 높아지면서 냉난방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사가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라는 게 주어졌고요. 참고자료 첫 번째는 냉난방 민원 통계 관련 자료가 나왔고 두 번째는 또타 앱으로 냉난방 민원 접수 가능한 홍보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기업 카카오톡 AI 챗봇 도입 사례가 제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원 대응 관련 포스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고 활용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승무 직원들 역량 개발 방안 그리고 무리한 승차 예방 대책 및 해결 방안 또 기출된 주제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직렬 기출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사무직
직렬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인데요.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 항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의 기능 연속성 계획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가 좀 기억에 남고요. 차량직에서 나왔던 질문에 같은 경우는 소화 설비 관리 개선안과 같은 이제 기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직렬을 다 통틀어서 서울교통공사는 대부분 이제 개선 방안이라든지 어떤 뭐 추진, 새롭게 도입되는 도입 방안, 뭐 이런 주제들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PT 면접을 어려워하는 지원자들에게 PT 면접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팁 좀 아낌없이 풀어내시면 어떨까요? 팁이라면 이제 저부터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보통 이제 면접을 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면접관들이 중간중간에 좀 계속 짧게 해달라, 몇 분 안으로 끝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굉장히 중간중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럴까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도 이제 2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PT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사실 조금 맞아. 애매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짧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T라는 형태로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이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그 말의 어떤 구성을 좀 짜임새 있게 짜놓고 발표를 보통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짧은 말하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한 구조를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2분 안에 이제 제시된 내용에서 내가 파악했던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한두 가지 그리고 마무리는 결론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기대 효과라는 기대 효과 순으로 이제 좀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그냥 가장 좀 좋은 PT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님도 좀 팁 좀 풀으세요. 네, 저는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미 구성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팁으로 준비하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타 철도 기업인 코레일과 비교를 해보자면 코레일은 상황 면접이 있잖아요. 상황 면접은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라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요하는 그런 종류의 발표 면접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한 면접실에서는 PT에 대한 질의응답 중 하나로 3일 연속 90분 이상 통화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승객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공통 질문으로 그럼 제시가 약간 되었거든요. 상황처럼도 나왔네요. 맞아요. 이게 공통 질문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황 대처 방법을 보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원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 저는 각 직무별로 직무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면서 그에 대한 어떤 상황 대처 방안 이런 것도 준비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들에게 미리 조금 준비해라 라고 당부를 해주시는 게 있다면 원장님. 미리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PT 면접에 대한 당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는 주제가 보통 이제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 같은 이제 지원자들에게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이 아이디어에 오히려 또 매몰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맞아요. 보거든요. 근데 사실 PT 면접의 핵심은 뭐 지원자가 이제 제시문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말하기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좀 2분 안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하기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냥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거에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당부하고 싶은 거. 네, 저는 부원장님께서 PT에 대한 당부를 하셨으니 또 인성 면접에 대한 당부를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의 면접 질문이 주로 경험 사례를 묻는 질문들이거나 그에 따른 복합적인 질문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게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떠올리기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인 역량에 대한 강점을 파악한 후에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정도의 경험사항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강점에 대한 내용은 잘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면접 대비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팁들을 너무 많이 푸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면접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두 분 전문가 분들과 다음 기업의 정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